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 네, 오늘 파이코인 영상 올리는 거를 좀 잘 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또, 면담 오셨던 분이 계시고, 아마 OKX에 뭘 하시다가 이제 또 손가락 잘못 이렇게 하셔서 9천을 떠들게 되는 분들이 또 오셨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진짜 파이코인 채굴 성공자는 상장 후 150일, 155일 이후에,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사람과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처음에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었을 때, 그렇, 어, 이제 선배님이신데요. 대학을 나오신 선배님은 아니고, 서울 계동에 있는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신 선배님이신데, 증권회사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시죠. 참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학교 어디 나온 거 상관없이 이제 그 선배님의 그 감각은 정말 제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그냥 그래요, 하루는. 주식 이거 별거 아니야. 통계학하고 심리학이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계학하고 심리학하고 같아. 그 사람의 심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살 때가 되면 사고 팔 때가 되면 팔아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IT가 발달하고 이제 그런 걸 분석하면서 그 보통 비트코인 갖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제가 이제 새로운 그 외국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 155일, 그러니까 코인이 자기 손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이건 뭐 이더리움이건 코인이 자기 손에 들어와서 사건 채굴하건 155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155일 이전에 자기가 산 다음에 155일 이전에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자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가 결국 손해를 보더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더라. 그런데 가격에 민감하지도 않고 시간에 민감하지도 않고 코인을 155일 이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난 다음에 최소한 5달 정도 앞을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5달, 6달 앞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한 80%는 돈을 벌고 20%는 손해를 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 155일 사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 파이코인은 이제 뭐 상장한 지 이제 그냥 3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후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랑 같이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장 이후에 혹은 매입 이후에 6개월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이라는 게 다 가더라.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더라. 그리고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더라. 가격에 민감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람들은 80%가 돈을 잃더라라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한 새로운 분석 방법이죠.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켄 피셔 같은 사람은
새로운 분석 방법을 세상이 바뀌면 새로운 분석 방법을 항상 내는데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해 갖고 하는 사람인데 마침 그게 신문에 났길래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과 짧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물건을 내놓을 때, 그럴 때 돈 버는 경우와 이제 손해 보는 경우인데, 요 까만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요게 이제 오늘 현재까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 자료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무렵, 그게 파이코인과 상황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 밑에 짙은 회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155일이 사고 난 다음에 155일 정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내렸을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전에서부터 샀던 거고. 그 전에서부터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이 갖고 있었어도 155일 이상 갖고 있었어도 손해봤던 사람들은 여기에 옅은 하늘색 부분. 가격이 올라도 손해볼 사람은 손해를 보고 가격이 내려도 가격이 내려도 이익 볼 사람은 이익 보는데 압도적으로 155일 정도 이상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벌 확률이 많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짙은 붉은색은 짧게 갖고 있었지만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짧게 갖고 있었지만 돈을 벌었던 사람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 트레이더죠. 투자자가 아닌 트레이더.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갈 때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올라갈 때는 돈을 벌죠. 올라가고 여기 있을 때는 돈을 벌죠. 그렇지만 이게 짧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 보는 기간이 이렇게 꺾일 때는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조정받을 땐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물건을 팔더라.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표고요. 그래서 손해 보는 구간이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이런 구간에서 손해를 보더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도 또 내리면 어떡하지? 고점에서 못 팔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팔더라.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쭉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155일 이상 갖고 있어도 이 정도 손해는 보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비트코인 지갑 분석을 했더라고요. 지갑을 다 분석을 해갖고 언제 그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가서 언제 그 지갑에서 나왔나 이거를 분석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간 분석을 해갖고 자료를 내서 결론이 이제 155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주체, 그 다음에 각 지갑에 보관된 공급량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글라스노드라는 데서 있어요. 155일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155일 지나게 되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산날, 장기 보유자인지 단기 보유자인지 이 사람이 구매한 날짜로부터 시간을 지나가니까 155일이라는 이상한 공통된 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155일 이상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 155일 이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가 시장에서 재주를 피워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채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잖아요.
그 채굴 비용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더 비쌌을 때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채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도 비트코인 처음에 뭐 전기값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면서 채굴 비용이 많이 들으면서 나중에 7,000만 원 정도 됐을 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 채굴해가 남한테 돈을 전기값을 내야 되는데 팔아서 전기값을 내야 되는데 전기값을 못 내니까 그래서 채굴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채굴을 하거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시간에 쫓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라스노드 레포트의 첫머리에 보게 되면 이걸 몇 년간 분석해 봤더니 시간에 민감하지 않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은 이동해 가더라.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채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행히 뭐 3년 이상씩 다 락업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나중에 이제 저기 그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실 거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도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증권 발행하고 상장하려고 하고 뭐 작전 비슷한 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자기 동료들은 충분히 살 시간을 주잖아요. 자기 동료들은 충분히 물량 확보할 시간을 주죠. 그래서 어떤 호재가 있어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 한 예정 수량의 80% 정도를 샀을 때 홍보하죠. 파이코어 팀의 코어 팀도 지금 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 우리가 저 3월 14일까지 그 신청 안 한 사람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막 시가총액 11위에 올라갈 정도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느 나라 정부와 혹은 어느 기업과 어떤 관계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길게 오랫동안 갈 법인들, 길게 오랫동안 갈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확보를 하는 거죠.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죠. KYB 신청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게 주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롱텀과 숏텀을 자기네들이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이 짧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150일 이상 갖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 150일을 교차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호들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HO 원래 LD인데 HODL이라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이 150일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교차점이 155일 선에서 나오더라. 구매한 날로부터. 근데 지금 파이코인은 뭐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가격에 쫓기고 막 물론 이제 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기 뭐냐 뭐 그러다가 실수하신 분도 계시지만 파시다가 실수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 것을 이제 투자 심리와 통계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340만 개나 되는 것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나왔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340,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다 단기 투자자라는 거죠. 155일 소유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선물 투자한 경우도 많죠. 파이도 선물이 있지만 그 선물 시장 가격을 조정해 갖고 가격을 못 오르게 하고 누르기도 하고 하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선물 시장은 반드시 시간에 쫓기고 가격에 쫓깁니다. 반드시 시간에 쫓기고 가격에 쫓기죠. 그러면 여기 글라스노드의 이제 분석의 첫머리가 뭐냐? 몇 년이 지나도 시간에 민감하지 않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은 이동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기사인데 제가 6년 전에 기사를 찾아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을 봐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하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수익이 정말 다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 타이밍과 장기 투자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강제로 청산될 위기에 놓였으니까 단기 투자자들은 시간에 쫓겨서 막 물건을 던지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득이 나는 구간과 절대적으로 이제 손해가 나는 구간들 이런 거를 다 이제 분석해서 한 건데 장기 투자자건 단기 투자자건 이제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이렇게 몇몇 구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몇몇 구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제 선배 말씀드렸지만 참 주식이건 코인이건 금융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은 결국은 투자 통계학과 심리학인데 심리학을 우리가 책 본다고 돼요? 심리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심리잖아요. 자기 마음을 안 보면 심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신문이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글라스노드에서 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시장에다가 자기 물건을 내놓느냐. 요건 2020년도 지금처럼 지금 파이코인처럼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횡보할 무렵에 그때 시장 상황을 한번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나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 몇 달 전에 올랐을 때나 그 155일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왜 유튜브 같은 것도 사람들이 15분 이상 되면 잘 안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맥시멈 한 20분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나면은 이렇게 딴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처럼 이게 사고 난 다음에 155일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깝깝해서 못 견디는 거죠. 깝깝해서. 그래서 이거를 6년치 자료를 봐도 똑같더라고요. 오늘치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내일 이제 파이 학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2년 전에도 봐도 똑같잖아요.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 83.7%가 손해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돈 벌었겠다? 아니죠. 트레이더들은 80% 이상이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왜?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2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 통계와 심리를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계속 이제 단기 투자자와 이제 장기 투자자를 봤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언제 그 물량을 내놓느냐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은 보세요. 여기서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서울 내려오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자들이 지갑을 여는 거죠. 올라갈 때 지갑을 여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는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안 내놓는 거죠. 조정받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선 또 지갑을 열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들은
155일 이전 갖고 있던 사람과 155일 이후 같은 사람들은 파는 시점이 다르더라. 그런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장기 투자자하고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언제 그 포지션, 매수 포지션으로 가나 매도 포지션으로 가나 그런 거를 쭉 나타낸 거예요. 완전 심리죠. 차트가 굉장히 자세히 있던데 뭐 이거 제가 기본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155일 이상을 지나야지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한다. 그러니 어차피 파이코인 측에서는 지금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뭐 왜 한 달이 됐는데 왜 3월 14일이 됐는데 뭐가 됐는데 왜 코어 팀은 아무 말도 없느냐. 그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제작하고 신문 쓰는 사람들이 소스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투자자들은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깊숙이 좀 공부해서 우리 파이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내가 뭐 상장하고 난 다음에 혹은 락업에서 자기 물량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하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파이의 미래를 확실하게 믿고 다른 것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시는 거고요. 저도 이제 한국의 업비트라든지 원화로 살 수 있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한국에서 거래가 되면 그렇게 9천을 헤매는 코인을 찾아다니신다고 전국에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도 줄어드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55일은커녕 지금 뭐 이제 30일 좀 지났는데 천천히 한번 40일 가까이 되네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고요. 성공하실 겁니다. 잘 하고 있고 또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